검찰이 세계일보를 고소한 청와대 비서관 등을 비롯해서 정윤회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네, 검찰은 또 이른바 십상시의 회동 장소로 알려진 식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 10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제의 문건과 관련해 현재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모두를 조사하지는 않겠지만 청와대 관계자 2-3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통보했고 박관천 경정의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통보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내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제가 된 문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실제 강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을 했는지, 정윤회 씨와 실제로 통화한 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에는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임을 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식당 2-3곳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식당에서 예약과 결제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실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 씨의 모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출석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박경정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경정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박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경정이 부하 직원을 시켜 컴퓨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경정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박경정에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네, 이렇게 박관천 경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문건 수사에 닻을 올린 검찰.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할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부담될 듯합니다. 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의혹들은 무엇일까요? 김승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해체 이후 사실상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관련 수사를 맡겼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법리적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명확히 저촉됩니다. 처벌 규정이 비교적 뚜렷하고 문건 작성자와 최종 수령자가 분명한 만큼 문건 유출 수사는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소환 조사를 계기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건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 씨가 이제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도 검찰이 엿볼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이 총무비서관과 정윤회 씨 등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공공성과 사실성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인 만큼 보도 내용의 진위 파악도 주요 과제로 지적됩니다. 세간의 풍문대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정윤회 씨가 각자 세를 만들어 대립했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문건의 정치적 파급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을 막고 국정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준점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꼼꼼한 수사를 위해선 청와대의 내밀한 사정까지 살펴야 하는 만큼 검찰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승욱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 씨가 박 회장을 사건의 배후로 암시했기 때문인데요. 박 회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 강남의 이지 빌딩. 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무거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서진도 그 건에 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도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이상하게 해석된다며 함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윤회 씨가 미행서를 보도한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박 회장이 핵심 참고인이 된 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 회장은 청와대의 엄격한 친인척 관리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부터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 씨와 함께 이른바 만만회로 불리며 비선 실세로 지칭돼 왔습니다. 이번 파동에서도 정 씨와 대립하는 권력 암투설의 한 축으로 언론의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여서 박 회장이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떤 반응일까요?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관련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인데 검찰 수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습니다. 비서실 3인방 그 위치에서 수사받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 등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하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고발장이 완성되고 접수될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사흘째 공식석상에서 관련 언급을 피하며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전직 비서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문건의 내용이 루머 수준이라는 청와대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 이명박계 등 비주류를 중심으로 청와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닷새 남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제 개각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 쇄신을 위해서 연말 연초에 개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단호한 표현을 써가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박근혜 대통령.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도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완수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정 동력을 위해 내각을 일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청와대 내부의 갈등과 기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수습해온 정홍원 총리의 후임자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인재 의원과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일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도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진까지 중폭 이상의 교체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반대의 분석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표현한 만큼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각을 하더라도 일부 내각만 교체하는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